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펙에서 원유 감산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좀 짚어보죠. 네, 이 오펙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발언을 제안한 겁니다. 예. 이후에 오펙 회원국과 또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까지 동의를 하면서 원유 감산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오펙의 순회 의장인 콩고의 에너지 장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의 감산 제안이 우리의 견해 그리고 목표에 부합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예. 콩고 장관에 따르면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이 사우디의 감산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가 향방 또 주목을 해야 될 시즌인 것 같은데 국제 유가 그러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태까지? 네, 27일을 기준으로 WTI는 4.24% 올랐고요. 두바이유가 3.98%, 브렌트유가 3.96% 올랐습니다. WTI는 이날 97.01달러의 장을 마치면서 1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날 S&P 500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은 1.54%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발빠르게 에너지 투자로 눈을 돌렸는데요. 29일을 기준으로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금액 상위 10위를 기록한 종목이 에너지 셀렉트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ETF XLE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오펙의 의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펙에서 감산 논의를 한다. 유가 더 떨어지게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중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하락 방어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코메르츠 방크는요.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펙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 원유 생산국들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오펙의 감산 논의 소식에 더해서 또 오펙 회원국 중 하나인 리비아에서도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등 내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 자극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유가 다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월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월가의 의견은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미국과 중국이 아닌 유럽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경기 침체로 줄어들 수 있는 석유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다. 또 석유 부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매력적인 장기 투자 진입 시점이라면서 원자재 섹터는 3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 에너지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역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버핏이 옥시덴탈의 지분을 20% 확보하면서 예. 버핏 역시도 에너지주 전망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을 매입하는 월가 큰 손들이 이런 의견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유가가 상승 모멘텀을 갖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은요? 이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요를 상당 부분 줄일 것이다 이런 관측 때문입니다. 키뱅크 캐피털은요. 석유화학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라면서 다우 또 웨스트레이크 등 이 세 가지의 세계의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석유화학 업체들이 올해 4분기에 매출과 마진 모두 저점이나 불황을 좀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이 원유에서 추출한 기초 원료인 에틸렌의 경우는요. 제품가에서 원가를 뺀 가격, 즉 스프레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에틸렌은 플라스틱, 또 건축 자재, 비닐 등의 원료 물질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줄고 또 공급은 과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